자, 우리가 이제 어떤 플랜트나 시스템을 라플라스 했을 때 그 2차 방정식 형태로 그 대수 연산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 RLC 회로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 RLC 회로의 입력전압이 V고 흐르는 전류 I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라플라스를 해보면 얘가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시간함수에서 함수는 V는 RI 더하기 L dt분의 di 더하기 c분의 1 인테그랄 I dt. 이거를 라플라스 하면은 S 인자는 표시 안 했어요. 대문자 V는 RI 더하기 L SI 더하기 c분의 1 S분의 1 I. I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V는 R 더하기 LS 더하기 CS분의 1 I. 그래서 우리가 볼륨 출력은 I니까 I에 대해서 정리하면 요 앞에 저 상수분한다. 이 다항식이 분모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CS분의 1 더하기 LS 더하기 R분의 1의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이제 CS를 다 곱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분모가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하고 2차 방정식의 개수를 1로 맞추면 이렇게 되죠. S제곱 더하기 L분의 R S 더하기 LC분의 1 분의 L분의 1 S. 우리가 RLC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해보면 소자가 딱 3개밖에 없지만 입력전압에 대한 출력전류 형태가 2차 방정식의 그 전달함수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요. 책에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표준 형태, 특히 이제 제어랑 관련된 경우 표준 형태를 어떻게 해놨냐면 GS는 이제 전달함수예요. 트랜스퍼 블록인가 펑션인가 전달함수고 입력이 여기서 이제 제가 V라고 했어요. 방금 예제가 이제 입력이 전압이라서 V로 했는데 보통 책에는 R이나 뭐 U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에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V분의 I를 표준 2차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동 제어랑 관련 지어서, 그러니까 제어 공학적 입장이랑 관련 지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S제곱 2차죠. 더하기 2 제타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 제곱 분의 오메가 n의 제곱. 여기서 이 기호는 제타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틀리면 나중에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댐핑 레이시오라고 불러요. 영어로 댐핑 레이시오. 그래서 감쇄계수 이런 정도 뜻이고요. WA는 undamped natural frequency인데 이게 뭐 자연주파수라고 부르죠 보통. 근데 이게 자연주파수라고 하면은 이상하고 그냥 원래 본연의 특성 주파수라는 개념이 더 맞을 듯한데 요건 이제 표준 형태라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모터 제어 할 때 나오는 공식이랑 얘를 매칭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오메가 n은 모터의, 그러니까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터에 있는 정기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스템에 있는 뭐 R이나 L에 의해서 고정이 됩니다. 얘도 딱 위에 이제 좋은 예제가 있지만 위아래가 이제 어떤 같은 형태의 포맷으로 본다면 오메가 n의 제곱에 해당하는 위치에 LC분의 1이 있거든요. 즉 뭐냐면 회로도에 있는 L 식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모터 제어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 n 위치에 있는 거가 그 모터에 이미 미리 그 정의된 매개 변수를 쓰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고정되어 있는 거라서. 일단 다음 얘기할 텐데, 혹시 이 상황에서 여기는 S가 있는데 여기는 S가 없지 않느냐. 처음에 조금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거지를 껴 맞췄다 보니까 이해가 가요. 왜냐면 RLC 회로든 뭐 표준 2차 방정식이든 간에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매개가 되는 건 분자가 아니라 분모예요. 그게 중요해요. 분자의 형태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분모가 더 중요해요. 하고 두 번째, 분모는 S가 해를 가지면 극점, 해석이 안 되는 뭐 무한대 값을 가지는데, 분자는 분자에서의 S가 해를 가지면 0점이 돼요. 0점. 그러니까 시스템이 동작을 안 하는 거죠. 뭐 안 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냐면 제어공학적 입장에서 동작 안 하는 것은 안정화 범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입력을 줬을 때 동작 안 하는 경우는 안정하다니까요. 입력을 줬는데 동작을 예측할 수 없는 게 불안정한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면은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중요한 팩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RLC점에서 위에 뭐 S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실제로 이 RLC 회로의 특징을 좌지우지하는 놈은 이 분자에 있는 S가 아니라 분모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 형태가 어떤지, 특성이 어떤지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2차 방정식에 위에 S라는 항목이 없다고 막 광문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팩터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얘를 부분, 분수, 전개를 하게 되면 위쪽에 다 뭐 상수니 이런가는 각각의 항으로 나뉘고 위에 상수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냥 계산에 의해 따라 나오는 거니까 그 분모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아까 1차 방정식에 우리가 단위의 램프 임펄스 3개를 넣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나중에 다 넣는지 모르겠는데 단위 계단을 먼저 넣어요. 단위 계단을 넣으면은 1차 함수 때랑 달리 이제 이 시스템이 2차 함수다 보니까 다양한 걸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왔지? 특정 방정식의 근의 위치와 과도응답의 관계. 아까 1차 방정식에도 그랬잖아요. 그 단위 스텝을 넣으면 그 시간함수의 출력의 시간함수의 형태가 정상상태 응답이랑 과도응답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의 위치에 따른 과도응답이 물론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오지만 단위 계단을 넣어도 나온다니까요. 자, 그럼 봐요. 우리가 표준 2차 방정식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YS가 출력이고 GS는 전달함수고 US가 입력함수예요. 여기는 좀 V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U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전달함수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또 그러겠죠. 아니 이거 전달함수인데 왜 여기가 1이에요? 왜 오메가 아니야? 분자는 관계없다니까요. 분자가 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거는 상수 개인 역할밖에 없어요. 뭐 곱하기 1을 했든 곱하기 2를 했던 그건 의미가 크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분모에 있는 것들이에요. 단위 계단이니까 S분의 1을 곱해주겠죠. 그러니까는 3차 방정식이 돼요. 분모가. 따라서 얘를 시간함수 형태로 바꾸려면 S분의 1, S-P1, S-P2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나뉘어야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실근이냐, 공액복소수냐, 중근이냐 뭐 이게 몇 가지가 나눠질 텐데 일단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세 개로 나눠져야 된다는 기본 전제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S분의 1은 어차피 이렇게 따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S는 0이라는 걸 해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를 모르는 건 이 P1, P2예요. P1, P2는 여기
특정 방정식에 여기 s제곱 더하기 2제타 오메가 n s 더하기 오메가 n의 제곱 방정식에서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주 알고 있는 그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그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의 4a인가? 뭐 그런 공식 있잖아요. 4a 맞나? 또 가물가물하네. 이게 나오는데 딱 보면 제타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제타가 여기 보면 0보다 작은 경우면 허수가 나와요. 제타가 1이면 이 뒷부분이 제로가 되면서 그냥 중근이 돼버리는 거죠. 두 개의 해가 같은 게 되는 거고, 제타가 1보다 크면 여기는 그냥 실수가 되는 거잖아요. 루트 안에 양수가 있으니까 실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의 실근이 돼요. 제타, 그러니까 여기 아까 있잖아. 댐핑 레이쇼의 어떤 특징에 따라 이 시스템 특징이 출력 특징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0에서 1 사이일 때 제타가 0보다는 크고 0의 각고 아니에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그 부족 감쇄 응답이라고요. 한글로 하면 부족 감쇄예요. 이게 뭐냐면 댐핑이라는 억제가 충분히 되지 좀 못한 거예요. 약간 진동이 있는 상태. 근데 이제 요 관련된 제가 참고한 서적에는 언더 댐핑 조건에서의 시간 함수의 해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풀이 과정은 없더라고요. 풀이 과정이 없는데 풀이 과정이 없는 이유를 알만해. 왜냐면 보면은 이게 해요. 이게 해야 해. 엄청 길어. 그걸 찾아보려고 노력도 안 했지만 내가 이걸 보고 야 이것까지 풀이법을 아는 거는 좀 오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요. 그래서 그 서적에도 제가 책을 한 2권 정도 참고했는데 풀이 과정은 없더라고. 이게 아마 풀기가 굉장히 곤란한 어려운 어떤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정상 상태 응답은 1이고 뒤에 가만히 보니까는 앞에 어떤 상수 블럭이 하나 붙어 있고요. 사인 함수가 있고 사인 안에 각도를 나타내는 어떤 매기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정리를 해보니 1 마이너스 어떤 상수인데 상수가 시간 t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리고 뒤에 사인 세타가 있는 거죠. 세타는 요거 안에 있는 거가 되겠죠. 하고 재밌는 거는 요 a에 해당하는 요 앞에 변수를 보면 분모에 루트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제타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이 부분은 양수인 거죠. 그죠? 양수. 결과적으로 a의 크기를 좌지우지하는 건 분자인데 지수함수예요. 그래서 지수함수 마이너스 제타의 오메가 n의 t예요. 즉 얘는 뭐냐면 얼추 유출을 해보면 정상 상태 응답 1에다가 뭐를 빼줘요. 빼주는데 사인파를 빼주는 거예요. 사인파를. 근데 사인파를 빼주는데 사인파의 이 앞에 개인이 시간에 따라 점점 작아지는 형태라는 거죠. 즉 스텝에다가 어떤 사인파를 빼주는데 이게 점점 감쇄하는, 그러니까 크기가 줄어드는 이 사인파 형태를 빼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정상 상태 정상 상태 응답은 1이고 과도 응답은 사인파 형태인데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그 부족 감쇄라고 하는데 이게 1번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림을 조그맣게 그렸는데 우리가 스텝 입력, 그러니까 1 단위 계단 크기가 단위 계단을 넣는데 크기가 1이잖아요. 레퍼런스에 추종을 하는데 오버슈트도 있고 이렇게 울렁울렁 뭐라고 하나 오차가 있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울렁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추종을 하죠. 그럼 추종을 해요. 왜냐면은 t가 무한대로 가면 이 앞에 상수가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한대에 가면은 얘는 출력이 입력을 추종한다는 가정을 확실히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시간이 무한대로 가기 전까지는 이 사인파 형태의 어떤 이렇게 띵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UT 함수, UT 레벨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추종하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단위 계단이랑 첨두치가, 그러니까 인벨로프, 요 파형의 그 첨두치가 지수함수적으로 줄어드는 형태의 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부족감수라고 해요. 제타는 0에서부터 1 사이에요. 엄청 잘 때려 맞추죠. 자, 그래서 요 경우에 P1, P2의 해가 잘 생각해 보면은 제타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허수가 돼요. 허수. 뒷부분이 허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이건 실수죠. 더하기 빼기 오메가 n인데 뒤에가 허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J가 붙는 거죠. 여기는 J 표현 안 했지만 뒷부분에가 허수근이에요. 그러니까 허수항이에요. I 곱하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감세, 언더댐핑 조건에서는 제타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언더댐핑 조건에서는 두 개의 근이 복소수 형태로 나오는 복소수 형태. 이게 중요하죠. 복소수 형태. 그 다음에 제타가 1인 경우, 아주 운이 좋아서 제타를 어떻게 1로 정확히 맞추게 되면 이거를 임계감세, 여기서는 딱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아주 정확한 감세?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타가 1인 경우에는 딱 봐도 P1, P2의 아까 그 해의 방정식에 보면 이 뒤에 루트 안에 제타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제타가 1이니까 이 뒷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항이나 실근이 안 생기고 아예 그냥 오메가 n의 루트 항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1, P2는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인데 제타가 1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n인 거죠. 중근이에요, 중근. 그래서 시간함수 얘도 풀법은 안 나와 있었어요, 책에. 이것도 어려운가 봐요. 근데 여하튼간에 결과가 나와 있었는데 P1, P2 해의 형태가 뭐냐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오메가 NT 하고 2의 오메가 NT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응? 이거 맞나? 진짜? 이 마이너스 같은 거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대요. 맞다고 하니까 맞다고 해야지. 그래서 얘를 가만히 보니까 이놈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니까 정상상태 응답은 1인 거죠. 1이고 어떤 거를 뺀 거예요. 지금 어떤 걸 뺐는데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상수에 어떤 지수함수가 곱해진 형태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과도응답의 형태가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정상상태 응답은 스텝 입력으로 딱 나오는데 얘는 스텝 입력 더하기 뭔지 모르겠지만 지수함수적으로 감쇄하는 어떤 형태의 응답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임계감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제타가 1일 때거든요. 뭐냐면
여기 함수에서 그림에서 제가 표현